GT코퍼레이션은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해외 직영 목재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목재 전문 기업으로 벌목부터 제재, 건조, 포장, 운송 등 모든 생산 단계를 관리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1차 가공된 목재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의 목재로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CLT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CLT 공법의 국내 도입 필요성. 목재로 높은 건물을 짓기 어렵다는 건 편견. 최근 건축 분야에서 CLT와 같은 초고강도 내화성 건축 목재가 사용되면서 높은 목조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목재와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을 때 탄소 배출 비교를 해줄 수 있나요?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건물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를 주로 사용하죠.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콘크리트 건물들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목재와 콘크리트, 이 두 건축 재료를 비교해 볼까요? 목재는 산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제재하며 건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 철과 콘크리트 제작은 목재 제작 과정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죠. 목재를 사용해 건물을 짓는 것도 물론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콘크리트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상당히 크답니다. 예를 들면 19에서 41평 크기의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목조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보다 약 17에서 52톤 적은 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승용차 18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이죠. 목재를 벌채하면 환경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나무는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탄소를 흡수하는데요. 탄소 흡수 능력은 대개 나무가 성장하는 첫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정점을 찍는다고 해요. 하지만 나무들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한적 공간인 밀집한 숲에서는 나무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일부는 죽게 만들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숲 전체의 탄소 흡수 능력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나무의 수명이 대략 40년을 전후할 때 벌목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이 숲의 건강과 탄소 순환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해요. 목재로 건축하면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서 불안해요. 안심시켜 주실 수 있나요? 이제는 목조 건축물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철구조물은 화재 발생 후 약 10분이 지나면 강도가 반으로 떨어지는 반면 목구조물은 동일한 조건에서 30분이 지나도 원래 강도의 약 75%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화재 시 열을 느리게 전달하여 표면만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탄화층은 목재가 직접 화염과 접촉했을 때 생성되며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을 차단해 내부까지 불이 번지는 것을 늦춰줘요. 이처럼 목재는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 화재에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조 건축은 내화성, 내진성,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부분에서 장점이 크답니다. 목조 빌딩이 실제로 건축된 사례가 있나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지어진 실제 목조 빌딩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브로커먼스 토르드 하우스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포인트 그레이 캠퍼스 내 18층짜리 학생 기숙사랍니다. 노르웨이 헤드마르크의 브루문달 지역에 자리 잡은 미에스트로네 호텔은 무려 85.4m 높이입니다. 목재를 활용한 혁신적 건축 방식은 높은 건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중요한 건축이랍니다. 목조 빌딩을 건축할 때 필수 소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목재로 고층 빌딩 건축 현실화에 기여한 핵심 건축 재료가 바로 CLT 공학 목재입니다. CLT, 즉 크로스 레미네이티드 팀버란 목재의 섬유 방향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쌓고 접착하는 방식으로 철근 콘크리트 사용으로 전 세계 건축 산업이 배출하는 탄소 발생률을 40% 이상 줄일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철근 콘크리트의 대체제로 건축 산업의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CLT는 단순한 건축 방식을 변화를 넘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산림은 연간 약 4,722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43조 원. 우리 산림의 가치가 새삼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지 알 수 있네요. 이렇게 소중한 우리 산림이 재선충 피해로 많은 소나무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책은 없나요? 소나무 재선충병은 우리 소나무를 멸종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며 매년 400억 원 이상 소나무 병해충 방제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현재 재선충 감염 혹은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들은 모두 파쇄되어 소각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재선충 치료제는 개발을 못한 상태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GT코퍼레이션의 놀라운 솔루션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소나무를 고부가 가치 재활용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바로 CLT 공법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죠. GT코퍼레이션은 우리나라 소나무와 DNA가 아주 흡사한 러시아 소나무, 안가라 파인을 국산 소나무와 함께 혼용하여 CLT 자재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획 벌채를 통해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나무림을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이겠군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목조 건물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어요. 공공부문에선 목재의 이용을 의무화하고 목재 친화도시 조성, 어린이 이용시설의 목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제 도시는 회색빛 빌딩이 아닌 따뜻하고 포근한 목조 건물로 채색되는 걸까요?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에서도 멋진 고층 목조 건물들을 많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